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잘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해볼 거냐면 동물이 숨쉬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당장에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우선은 동물 설계도가 있어야죠. 동물 클래스.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추천해주는 거 클릭해서 만들어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평소에 여기서 추천해주는 거 클릭했을 땐 스태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스태틱까지 알아서 만들어졌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의 눈치를 적당히 눈치 까서 설계도에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알아서 스태틱으로 만들어 라는 이 코드를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초반에는 이 스태틱이라는 걸 왜 쓰는지 알기 위해서 직접 일일이 타이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설계도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스태틱 메서드여야겠구나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태틱 보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보이드 숨쉬다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하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 메서드 앞에 스태틱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방식에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둘 중에 뭘 골라도 여기서 운 좋게 이걸로 골랐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했다. 이거를 선택했다면은 조금 본인이 뭘 한지도 모르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물 객체가 아니라 설계도가 숨쉬다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까 설계도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계산기라는 게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숨쉬다는 합이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메서드 안에서 int a는 10이라고 할 거고 int b는 20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a랑 b를 더하면 이거 실행했을 때 30 나오겠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켰어도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하든지 30이 이 횟수만큼 나와요. 계산기 클래스의 합 메서드인 거죠. 그래서 계산기 클래스의 합 메서드를 이 설계도에게 직접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안에서 a는 10, b는 20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더한 값을 출력하고 있으니까 30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여러 번 했을 때 30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그러면 그 둘을 더하면 30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좀 흐름만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10이랑 20 썼고 여기에다가 30이랑 40을 썼어요.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러면 이거를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를 보려고 해요. 30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7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특정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메서드 이름이라는 거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이라고 지은 거고 두 개를 더하는 거 그쵸? 근데 이거를 지금 오류 메시지가 뜨니까 직접 실행은 안 할 건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실행하면은 여기서는 30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70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메소드 안에서 A랑 B의 값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얘네 두 개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없던 옵션을 이 소괄호에다가 넣어줬을 때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줬을 때 첫 번째는 A 값이 됐으면 좋겠고 이 두 번째 들어있는 옵션은 B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지금은 30만 뽑아내는 고정적인 상태인 거고 A랑 B가 딱 뭐다 10과 20이다 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거 10이랑 20 여기서 각각 실행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30이랑 40 각각 실행했을 때 여기서 실행할 때 A는 10, 여기서는 B는 20, 여기서는 A가 30, 여기서는 B가 40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미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값으로. 그러면 이제 미정 값으로 됐죠?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A랑 B 값이. 근데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10은 A에, 20은 B에, 40 B에, 30 A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의 위치는 소괄호 안쪽이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합 메서드 안에서 합 메서드에서 소괄호 안은 이쪽이죠. 여기.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잘 보세요. 함수 이름, 소괄호,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과 변수 이름, 그 데이터를 담을 변수. 원래는 어땠냐면 이거 하기 전에는 이랬어요. 옵션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옵션을 받진 않았어요. 넘겨주고 있었어도. 그러면 이 합이라는 메서드를 몇 번 실행하든지 30만 출력하겠죠. 이유는 여기서는 여기랑 10이랑 20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메서드 안에서 A와 B의 값을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값을 실행할 때 이 합을 실행할 때 옵션을 줘서 이 메서드가 실행됨에도 다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같은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메서드에서 A랑 B는 값이 미정이죠. 미정인 상태에서 실행할 때 옵션이 A, B로 순서대로 순서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간 값이 이 안쪽에서 실행될 때 연산돼서 출력하는 거고, 같은 메서드를 실행하는데도 분명히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 파악 잘 하셔야 되고, 넘어가는 값이 다르고 그래서 설계도에게 시키고 있고, 설계도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이 메서드가 스태틱이어야 한다는 것까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얘도 빨간 줄 나오죠. 뭐라고 합니다. 얘도 뭐 알려줘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런 합이라는 메소드 계산기 타입 안에 있는 어플리커블 할 수 없대요. 인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금 조합해보자면, 이 합에는 옵션이 int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int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때도 뭐라고 하죠? 이유는 똑같겠죠? 아까 여기 int 한 개였던 거에서 int가 3개로 늘었잖아요. 지금 2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 넘겨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넘겨줄 건데 이번에는 하나는 true를 넘겨줄 거예요. 그럼 일단 개수는 맞죠? 근데도 뭐라고 해요? 이번엔 타입 가지고 뭐라고 하죠? 개수는 맞는데 이 int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int랑 불린이 넘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옵션을 줄 때는 개수도 맞춰야 되고 이런 옵션의 타입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제가 옵션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얘의 명칭은 인자예요. 인자라고 하고 이 인자가 들어가는 곳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말 그대로 매개체예요. 매개체. 외부와 함수 내부를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변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인자라고 불리는 거는 함수 외부에 있고 이 AB라는 애들은 함수 내부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A랑 B 값을 외부에서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A나 B라는 것을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B의 경우는 지역 변수 중에서도 매개 변수인 거고 A는 그냥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변수고 이 해당 함수가 여기 끝난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 A 같은 지역 변수는 함수의 뭐라고 해야 돼?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자, 여기 메인 메서드 밖에다가 만들었죠? 이런 거는 전역 변수라고 해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변수. 얘는 메인 함수죠. 메인 메서드. 그리고 이거는 함 메서드죠. 이거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A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외부에 있는 변수. 그래서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랑 다르게 제가 여기 이 코드를 실행하는 그 단축키 F11 있죠? F11 키를 딱 누르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해당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F11을 누르면은 여기 1번 줄부터 17번 줄까지 쭉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 중괄호 여기 안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A가. 이게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값이 고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오는 변수라서 외부와 함수 내부가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 그리고 생존 기간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생존 기간, 함수 시작부터 함수가 끝날 때까지.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고 함수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 그 다음에 인자, 아규먼트라고도 하고 줄여서 ARGS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ARGS도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예요.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지금 한 메서드를 보시면 매개 변수로 이런 인자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릴 건데, 여기에 변수의 뭐 생명주기, 변수의 생명주기, 이거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변수가 얼마나 살아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또는 뭐 생명주기 말고 라이프 사이클, 아니면 스코프? 스코프, 변수의 스코프,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생명주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자세한 거는 구글링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인자가 각 줄에서 함수 실행할 때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행은 이제 빼고 인자의 개수,
그리고 자료형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와 타입 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이랑 40을 더한 경우에요. 그리고 리절트를 출력하겠대요. 그러면 이 출력한 결과 뭐 나올까요? 60 나오죠. 왜냐면은 연산자 우선순위 기억나시죠? 자, 대인 연산자가 거의 최하위에 있었고 이 사칙 연산자가 조금 더 위에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20과 40의 연산 결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순서였죠. 그렇죠? 만약에 이 순서가 아니었으면은 RS는 그냥 20 더하기 42 통째로 저장돼서 60이 아니라 이렇게 출력됐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20이랑 40이 먼저 더해져서 60이 RS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RS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럴 경우 자, 이건 조금 이상하죠? 함수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역할, 내부 기능이 그냥 출력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는 타입 미스매치. 보시면 이 RS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데 보이드래요. 보이드는 인트가 될 수 없다인데 보이드는 여기에 보이드죠? 한 메서드의 보이드. 그러면 보이드는 뭐냐? 사전적 의미로 빈 공간 또는 허공이라는 뜻으로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리턴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턴은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그 함수의 결과를 실행된 자리에다 남기는 거예요. 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뭘 남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리턴이 필요 없죠. 그냥 실행만 하고 나면 끝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리턴이 필요합니다. 자, 리턴이 지금 없는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RS는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는 변수인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0이라는 인자는 A로 들어가고 20이라는 인자도 B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지금은 이 함수가 void인 이상 리턴되는 게 없잖아요. 리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id가 있으면 나는 리턴 안 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리턴 하는 게 없죠. 아이고. 즉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 20 더하기 40, 이 자리에 60이 남죠. 바꿔서 표현하면 이 연산했던 행위자들 20이랑 40은 사라지고 60이라는 결과, 행위의 결과가 RS2에 들어가는 거죠. 리턴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과정은 보지 마시고 행위자, 여기도 행위자,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 행위의 결과는 60인데 여기서는 이 행위의 결과가 안 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남고 있는 이유는 얘가 보이드라서 그런 거고 결과를 남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RS가 int여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적어도 정수값이 있어야 되죠. 그쵸? 이 연산의 결과는 정수여야만 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드 대신에 int라고 쓰면 일단은 이 자리에 뭐가 남겠죠. int니까 보이드가 리턴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한 메서드는 int를 리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의 이름 앞에 보이드가 있던 자리는 리턴 타입을 써주는 자리예요. int를 써주면 int를 리턴하는 거고, 뭐 불린을 썼다 그럼 불린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이유는 리턴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해당 메서드는 must return, 반드시 리턴을 해야 된다. int 타입의 결과를. 그러면 해당 타입에 맞는 무언가를 리턴해 주기만 하면 돼요. 0도 정수니까 뭐라고 안 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0 대신에 true라는 거를 리턴해 볼게요. 안 되죠. 이것도 보시면 타입 미스매치예요. 불린을 int로 바꿀 수 없다. 왜냐면 이 int가 리턴 타입인데 리턴을 불린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 리턴하기로 약속했는데 불린 리턴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3.14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얘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니까 더블. 맞게만 해주면 돼요. 타입만 일치하도록.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잠깐 이 자리 0일까요? 30일까요? 이게 실행되고 난 자리에 남는 거. 0이죠. 이 리턴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 리턴 뒤에 오는 리턴 값을 함수 실행했던 자리에다가 남긴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계산기점 합 10, 20 했던 거는 0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이 0이 이 자리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0을 반환받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실행해보면 30은 왜 나왔을까요? 분명히 저는 이 0을 리턴했다고 했는데, 간단하죠? 한 메서드 안에 출력문이 있으니까 이 출력문에 의해서 30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RS는 순서를 보면은 0
0을 리턴합니다. 0을 리턴해서 이 자리에 0이 들어가요. 그 0이 RS로 들어가고 출력할 때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나온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하나. 우선은 색깔이 안 바뀌네. 됐다. 우선은 여기서 실행이 되죠. 순서 합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면 이 이름을 찾아가요. 그럼 이 안에서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얘는 1번, 얘를 1번,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거 2번. 먼저 실행되는 거는 뭐죠? 결과만 봐도 알죠? 2번이에요. 그러면 2번은 어디서 실행되냐? 여기서 합이 먼저 실행됐을 때 합이라는 메서드 이름을 찾아와서 이 안쪽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리턴 0 끝나고 이 자리에는 0이 남아있고요. 0이 다시 RS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RS를 출력하니까 0이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애초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해도 틀린 거고. 애초에 이 보이드라고 한 거는 리턴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리턴을 이미 하고 있죠. 에러 메시지 보시면 보이드 메서드는 밸류를 리턴할 수 없다예요. 근데 지금 리턴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리턴하고 세미콜론만 찍어줘도 됩니다. 그냥 리턴 안 하고 끝내겠다라는 의미예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되는 이유는 나왔죠. RS가 int 타입인데 지금 함수는 보이드잖아요. 메서드는 보이드니까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t 대신에 더블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보이드가 아니라 뭐여야 곤란하지 않을까요? 더블이죠. 여기랑 여기 타입 일치해야 돼요. 왜냐면 이 함수 실행 결과가 RS로 들어가는데 RS의 타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드가 아닌 이상 리턴은 필수적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보이드라면은 리턴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리턴을 무조건 해야 된다. 뭐가 됐든 타입에 맞게.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에는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다시 인트로 해놓고
자, 인트인 이상 정수를 리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코드를 실행할 건데 실행하면은 결과에 30이랑 3 나오겠죠. 자, 여기서 30은 한 메서드 안에 있는 출력문의 결과인 거고, 여기서 3은 리턴 3을 했으니까 3이 함수 메서드 실행한 자리로 들어간 다음에 RS에 다시 들어가고 RS에 있는 값을 출력해서 3 나온 거고. 이게 되시죠? 근데 여기 더블로 해놓으면 분명히 타입이 다른데 오류가 발생 안 하죠. 문법적인 오류. 그리고 실행해보면 3.0이 나와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더블이고 얘가 지금 인트인데 서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때는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3.000001 이걸 리턴하겠대요. 그럼 이거는 더블 타입 맞죠? 더블 타입 맞는데 리턴하면은 이 자리에 이 값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다시 RS에다 넣겠다고 하는 거고. 근데 들어갈 때 인트니까 3밖에 못 들어가죠. 이 뒤에 소수점부터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값손실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바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이게 서로 바뀌어 있을 때는 가능한 거고, 리턴 타입은 근데 맞춰줘야죠. 이런 경우에는 값손실 날 일이 없으니까. 인트에서 더블이 되는 건 값손실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트는 정수고 정수에는 소수점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더블로다가 바꿔버린다? 그냥 정수 3에다가 0.0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지금 좀 더 정확하게 써주자면 이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에 맞게 하려면 저는 이 자리에 10과 20의 합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리턴되는 값이 이 자리로 들어가니까 30, 그 합이 리턴되게 해야 되죠. 30이 리턴되게. 근데 지금은 리턴 3으로 해놓고, 그쵸? 반환받은 값이 RS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RS를 출력하고 있고요. 근데 출력을 한 번만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두 번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함수한 메서드 안에서 출력하는 건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하나만 나오고, 그러면 리턴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리턴의 개념에 따라서 A랑 B 합친 값이, 더한 값이 이 자리에 남겠죠. 그 결과가 RS에 들어가서 RS를 출력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엔
이번에는 20이랑 40 60 나오면 되는 거죠. 30, 60 나오면 되겠네요. 인자값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실행할 때 요 한 메소드에는 A랑 B에 20이랑 40 들어가고, 이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합 20과 40의 합이 먼저 연산된 다음에, 여기가 아니지,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RS로 저장이 되고 그거를 출력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함수의 리턴 값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랑, 또는 이제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 타입 리턴 값이랑 리턴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리턴 타입이 불린이다. 자, 그러면 어디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하는 곳. 일단은 불린인 이상 리턴을 꼭 해야 되고, 리턴하는 타입, 리턴 값의 타입이 뭐 true 또는 false여야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맞다 아니다를 리턴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 리턴 값이 들어갔는데 인트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인트를 불린으로 하든가 메서드 리턴 타입을 바꾸든가 타입 일치시켜야 돼요. 이번에는 하나 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턴을 두 번 a-b를 리턴하는 건데, 자, 이럴 경우에 뭐가 실행될까요? 딱 봐도 얘가 실행되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합니다. 잠깐, 뭐야.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 리턴, 여기에는 하이라이팅 되어 있고,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unreachable code라고 나와 있어요. 표면적으로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수는 리턴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왜 안 끝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잠깐 불린으로 해놓고, 그러면 여기는 true. 일단은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뭐라고 할까요?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 타입 잘 맞췄어요. 여기 저장하는 변수 타입도 맞췄고, 뭐라고 하는지 보면 되죠. must return 이라고 나오죠. 지금 분명히 근데 리턴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리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보이드가 아니잖아요. 보이드가 아니면 무조건 리턴 해야 되는데 여기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라면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안쪽은 실행 안 해서 리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리턴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true 아니면 false 리턴 하겠죠.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이니까. 아니면은 뭐 if 썼으니까 else를 써서 묶어도 되겠고. 이게 되는 이유는 아시죠? 양자택일이잖아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실행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보이드가 아니다. 보이드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든 리턴 해야 되고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이 일치해야 되고 또 이제 리턴 받은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타입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랑 매개 변수의 타입도 맞아야 되고요. 이거는 좀 자주 좀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써봐야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다시 인트로 해놓고 그러면 메서드 리턴 타입도 인트로 바꿔야 되고 리턴 타입도 여기 안쪽은 이름에 맞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건지 파악되시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얘는 나누기로 한번 해볼게요. 10.2랑 4.6 이것도 출력을 해보고 자 이거 여기 한 줄만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하려는 거는 실수의 나눗셈입니다. 실수의 나눗셈. 자, 더블 rs2 이거는 더블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죠. rs2는 이 계산기는 설계도고 그쵸? 이 나누기 얘는 메서드고 여기 안쪽은 해당 메서드의 인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매개 변수의 개수 나왔고 또 보니까 실수죠. 타입까지 나왔습니다. 타입은 뭐 더블이나 플롯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 나누기라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더블이 돼야 되죠. 더블. 어쨌든 연산의 결과를 rs2에다가 저장할 거니까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한 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추출해서 취합해서 만들자면 우선은 설계도에게 나누기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스태틱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메서드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더블 타입이니까 함수의 리턴 타입 더블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름이 나누기니까 이름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인자의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니까 뭐 더블 뭐 A 더블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리턴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기본 틀 갖다 붙인 다음에 이름만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쉽잖아요. 좀 더 이건 설명하는 거라서 좀 천천히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쓰면은 시간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만든 거 보면은 언급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의 이 스태틱은 설계도에게 일시켜야 되니까 있는 거고,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고 이걸 지워보면 논스태틱 어쩌고 뭐라고 할 겁니다. 논스태틱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오류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요게 뭐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method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에러 메시지를 읽고 수정하고 나면 오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메서드에 4개 변수로 int a도 있고 int b도 있고 a, b 겹칩니다. 이래도 돼요. 왜냐면 상관없는 게 이 중괄호로 뭐라고 해야 돼? 격리 분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메인 메서드에서 rs2를 rs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겹치잖아요. 위에 int rs라고 선언한 부분이랑 같은 중괄호 내에서 겹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리턴할 그 값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C를 리턴해도 A 더하기 B 합을 리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잠깐 저장했다 리턴할 거냐 아니면 바로 리턴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내용들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한번 지워보게요. 지워보고 자, 뭔가 보이시죠? 일단은 퍼블릭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무시하고 스태틱 배웠고 void 배웠고 메인은 함수 이름이고 얘는 이제 타입 매개 변수의 타입 args는 문자열 배열을 인자로서 뭔가 실행하는데 이 스태틱이라서 객체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도한테 일 시킬 때 스태틱 쓴다고 했으니까 또 void는 리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퍼블릭 제외 이거 해석 가능하시죠?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도 문제없이 됐던 거고, 왜냐면 설계도가 일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한 내용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문제 풀면 돼요. 아니 여기까지만 풀면 되겠네요.